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REST AP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자바 개발자이기 때문에 자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바를 사용하실 때 보통 우리 요즘엔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start.spring.io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이 스프링 이니셜라이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걸 만들 수 있고요. 일단 만들어 볼게요. 이 프로젝트 타입, 그러니까 빌더를 그래들로 할 거냐, 메이본으로 할 거냐, 네, 그리고 언어를 자바로 할 거냐, 코틀린으로 할 거냐, 그루비로 할 거냐라고 설정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언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배우고 싶은 언어를 일단 선택하시면 되겠죠. 화면을 조금, 네. 그리고 스프링 부트 이 스냅샷이 붙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저는 4.0.7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요 버전이 최신이긴 한데 여기에 없어진 기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키지 이름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API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주면 되고, 나중에 이제 패키징, 이 프로젝트를 빌드를 했을 때 떨어지는 파일이 .jar, 자르 파일이라고 하는데, 자르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와르 파일을 가져갈 건지,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선호하시는 걸 일단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프로퍼티스 파일을 쓸 건지, 야물 파일을 쓸 건지, 저는 야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퍼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버전은 여기 최소 17로 돼 있죠, 그죠? 저는 일단은 25번 LTS 버전, 25 버전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디펜던시라고 해서 추가로 뭔가를 이 뼈대에다가 이 스프링이라는 이 뼈대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오라클 DB를 쓸 거다. 그럼 오라클이라고 쓰시면 오라클 드라이버가 있죠. 그리고 또 뭐 포스트그레 SQL을 쓸 거다. 그럼 포스트그레 SQL 드라이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랄까 롬북, 로그 찍을 때 롬북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로그인을 만들겠다. 그러면 스프링 스프링 시큐리티를 가져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JPA를 쓰겠다. 그럼 JPA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쭉 추가를 해주시면 나중에 얘가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때 이걸 다 포함해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포함한다기보다는 그래들에 다 추가를 하겠죠. 그러면 빌드를 할 때 이걸 다 다운받아 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라클 쓰기 때문에 마이바티스를 쓰게 되고요. 뭐이 정도만 있으면 될까요? 지금은 나중에 필요한 건 더 할 수 있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징 해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옵션으로 해서 앞쪽 파일로 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API 진집을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들 빌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자바에 있는 기본적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뭐 인텔리제이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버전을 쓰셔도 됩니다. 열 때.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요 프로젝트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즈를 이용해서 만들고 나서 이렇게 열시면 돼요. 그럼 기능은 웬만한 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뭐 개발하기에 딱히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못 열었네요. 잠깐만요. 열기 다운로드 API 열기
닫아버리고, 네. 이렇게 하면, 네. 프로젝터 열렸죠. 간단하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덱스를 네,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코덱스가 실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제가 컨티뉴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컨티뉴. 일단 실행을 해놓고요. 로컬 LLM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단 요 컨티뉴를 한번 이 모델을 실행해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고요. 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타임리프를 추가했네. 자,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스웨거도 추가를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API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웨거라는 게 있는데, 이 스프링 독을 이용한 스웨거가 있어요. 그 스웨거를 사용하면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API를 호출할 때 어떤 값들을 호출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문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스프링 독의 스웨거인데, 제가 처음에 할 때 스웨거 설정을 안 했는데 얘가 이제 그래드에 아마 넣어 줄 거예요. 네, 스웨거 UI는 네, 이걸 붙이는다고 하죠, 그죠? 네. 그냥 처음에 받을 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은 뭐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하면 되니까, 이제 미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AI를 쓰지 않고 코딩할 때는 다 넣어놓고 하는 게 기본이고요. 이제 AI한테 코딩을 맡기면 이런 식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다 알아서 집어넣어 줍니다.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얘가 진행을 하겠죠. 네. 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로그인을 만드는데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퍼미션을 그냥 풀 액세스를 해놨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건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지금 뭔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바에 네, 아직까지 요건 없고 이제 빌드를 먼저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빌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겠죠. 네. 네, 만들어지는 동안에 제가 컨티뉴를 한번 써볼게요. 컨티뉴 한번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제 터미널에서 네, 연결이 되고 있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분석하는지. 네, 생각보다 빠르죠, 그죠? 제가 M5 맥스에 128기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 메모리 많이 쓰죠, 그죠? 많이 쓰고 있고, 네, 50기가 좀 넘게 씁니다, 이게. 50기가 좀 넘게 쓰고, 그래서 파일들을 다 읽으면서 구조를 분석을 해주겠죠. 그래서 로컬 LLM을 쓰실 분들은 코딩을 하시려면 최소한 이 퀸 3.5 이상, 그래서 3.5랑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3.6을 쓰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제가 3.6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는데 3.5는 못 만드는데 3.6은 완성을 했어요. 그 정도로 좀 복잡한, 대시보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환경도 만들 수 있는 게 3.6이라서, 그리고 이 지금 같은 코딩하는, 그리고 이제 툴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를 하는 이제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네, 3.0대가 참 좋기 때문에 요거 권장을 드립니다. 네, 지금 네, 열심히 네, 아웃풋을 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노트북에 팬이 돌고 있습니다. 네, 아주 뜨거워지고 있고, 이 AI를 사용을 하면 거의 네, 이 노트북과 PC의 성능의 한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 아직까지 요 코덱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파일을 추가하고 수정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아까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프링 시큐리티 설정, 그 다음에 로그인 컨트롤러 DTO, 스웨거 메타데이터, 그리고 로그인 동작 테스트까지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네, 코딩을 진행합니다. 펜 소리 더 커지고 들어있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코딩을 하면 요 자바 밑에 파일들이 생기겠죠. 네, 한 5분 정도 생각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AI는 지금 요약이 끝났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석을 해서 그래들 기반의 프로젝트고, 자세히 파일을 읽어서 네, AI 루트 프로젝트가 있고 API가 있고 그래들과 뭐 이렇게 하고 설정하면 나오죠. 네, 그룹이고 네, 이준수 아까 추가한 거 JPA 시큐리티, 네, 롬북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파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로 네,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JPA 말바티스를 모두 사용한다고 아까 선택한 거 다 되어 있고, 오라클과 포스트그레스QL도 네, 2DB 드라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시큐리티가 들어있고, 네, 그 다음 현재 상태는 아직 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초기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추가된 거 보이시죠? 네, 이거 열심히 파일을 만들고 있어요. 다 됐네요. 네,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API 네, 실행해달라고 해볼게요. 실행해달라고 하면 얘를 실행을 해줍니다. 요즘 참 쉽죠, 이게. 토큰이 좀 들긴 하지만, 물론 제가 콘솔을 열어가지고 실행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알아서 로깅까지 다 확인해 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올리다가 만약에 에러가 나면 자동으로 다 수정을 해줍니다. 네, 컨티뉴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컨티뉴를 가지고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느리고 조금 코드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수정하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합니다. 뭔가. 예. 됐다.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눌러보시면은, 네, 나오는데, 여기에 스웨그 UI의 인덱스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문서를 잘 만들어주죠. 제가 그냥 코딩하고 스웨그를 만들어달라고 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로그인 하면 이렇게 로그인 할 때, 네, 어드민과 패스워드 123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트라이 아웃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execute를 눌러보면, 네, 밑에 이렇게 잘 받았다. 네, 그리고 200이 왔죠. 성공이라고 왔죠.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아마 로그인이 구현된 건 아니고 이게 아직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API를 날렸을 때, 이 로그인이라는 API를 날렸을 때 아마 이 어드민과 패스워드를 아마 이 로그인이란 요 API에서 검증을 하고 요 아이디의 패스워드가 맞으면 그냥 로그인 되었다고 아마 돌려주는 그런 로직일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사용자 조회하고 있네요. 제가 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만들었네요. 해주면은, 네, 이렇게 어드민이 인증된 사용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리퀘스트 요청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돼 있고, API 에러가 날 때 메시지와 타임스탬프 시간을 준다고 돼 있고, 로그인 할 때 이제 리스폰스로 아이디 이제 인증 뭐 메시지 이렇게 보시면은, 네, 네, 아이디 authenticated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가 주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의를 다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스를 보면, 만약에 이제 이걸 통해서 뭐 내가 자바를 공부하겠다, 또는 이제 코틀린을 공부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컨트롤러가 진입점이죠. 컨트롤러 보시면, 여기 보시면 API가 있고, 로그인 할 때는, 네, API의 어스의 로그인이라는 걸로 진입을 하고, 스웨거는 스웨거 UI의 HTML을 이걸로 진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로그인, 일단 어스를 볼까요? 네, 어스를 보면, 네,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API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오퍼레이티드.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요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죠. 그죠? 제가 주석을 달아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AI가 코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요. 주석을 전혀 달지 않고, 이거는 주석이 아니라 메시지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메시지, 화면으로 돌려줄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주석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 만약에 주석을 꼭 달아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네, 하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뭐냐, 일단 다 해놓고, 하네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네스. 제가 여기에 하네스라는 거를 제가 저번에 이제 다운받아 놨는데,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뭔가 참 말이 어렵죠, 그죠? 뭐 하네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렵긴 한데,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드레일, 작업 매뉴얼, 자동 점검 장치, 요게 그냥 답니다. 그래서 AI한테 지금 방금 제가 시켰죠. 로그인하는 걸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규칙들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본인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제 신입 사원이 회사에 왔을 때 뭐 게시판을 만들어라든지 아니면 뭔가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라 하면 본인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들겠죠.
아무런 규칙이 없어요. 근데 하네스를 이용을 하면 규칙을 정의하고 이제 규칙이라는 게 코드 스타일이라든지 폴더 구조, 아키텍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다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골격이라든지 예제 코드, 문석 양식을 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도구는 뭐 어떤 걸 연결하는지, 그 다음에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AI가 할 때마다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네스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뭐 어차피 한번 설정해 놓으면 하네스를 설정해 놓으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품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상의 품질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0점 중에 40점은 맞는 코딩을 하자, 요런 기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하네스를 적용하고 AI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도 자동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네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네스 어떻게 만드느냐, 코덱스한테 요청하면 됩니다. 제 프로젝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죠? 어려운 게 없어요. AI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 뭐 팔로우 하면 댓글 달면 이런 코드를 준다고 하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코덱스, 그냥 클로드, 뭐 본인이 쓰시는 AI한테 이렇게 해서 하넥스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진짜 하네스 구조를 알기 때문에 초안을 만들어 줍니다. 문서로 남겨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루트에 agents.md라는 파일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 .hanes라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좀만 기다려 보죠. 이렇게 뭔가 만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네스의 구조를 알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다 필요 없어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네스라는 어떤 단어만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만들었네요. 독에다가 그냥 만들었네요. 독스에다가. 독스 어디 있나? 독스. 이렇게 하면 되죠.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마 독스가 뭐 src 밑에 이런 데 있나요? 이제 나오네요. 독스.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독스는 나왔고, 이렇게 돼 있죠. 아직 루트에는 없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agent.md 파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네스라는 걸 언급을 안 해줘도 얘가 이걸 따라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agent.md는 꼭 필요합니다. 클로드는 아마 클로드.md를 만들 거고요. 자,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새로 고침이 빨리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새로 고침. 디스크 사시로드. 만들어졌네요. 에이전트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 자바를 쓰는 규칙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하네스 엔지니어링 드래프트라고 해서 이 문서를 참고해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네스에
그 자바 코딩을 할 때 주석 달아줘. 변설식 주석 추가 룰에 추가해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하네스에다가 알아서 이런 룰들을 추가해 줍니다. 만약에 이제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하네스 문서가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나가면서 만약 여러 명이 협업을 한다 그러면 이 하네스 문서를 공유를 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문서들을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 이런 거 필요하지, 이런 규칙이 필요하지. 네 그러면은 네 룰만 추가했다는 거죠. 좀 보면은 룰을 추가한지 볼까요? 이거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뭔가 있고 네 자바 코딩 코멘트 룰 돼 있죠, 그죠? 클래스 코멘트 어서랑 이렇게 되어 있죠. 이그젠플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아라. 한 개 더. 네, 한글로 주고 자바 특정들은 영어로 달아도 하네스에 추가해줘.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제 요구사항들을 하네스에 추가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주석 언어 규칙을 에이전트 MD에 추가한다고 돼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아까 이제 이그젠플이 바뀌겠죠. 이 영어로 돼 있는 요런 이그젠플들이 아마도 네, 바뀔 거예요. 이렇게 MD 38 바뀌었나요? 이건 바뀌진 않았는데 어디가 바뀌었다는 거지? 여기 있네요. 로그인처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네스를 적용해줘. 이렇게 하면은 생성된 코드에도 이 하네스 룰을 다 적용을 해줍니다. 하네스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코드가 있거나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제 코딩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들만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이제 하네스에 집어넣는 거고, 하네스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필요한 기능을 넣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같은 코딩을 하면 뭐 조금 더 나은 길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의 코딩 스타일이나 저의 코딩 스타일과 어떤 언어가 맞지 않는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자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네스를 집어넣는 거고, 뭐 코틀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그루비 또는 뭐 파이썬을 쓴다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의 어떤 하네스가 필요할 거예요.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이게 피그도 네 아직 적용이 안 됐죠. 네, 이거 코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코드 모를 거잖아요. 뭐 하는 건지, 네, 왜 이렇게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동작 코드는 건드리지 않고. 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여기 아까 제가 보시면은 구조가 있죠. 요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석이 들어가고 있죠. 코드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죠. 지금은 제가 주석만 달아달라고 했는데 이 외에도 하네스에 들어갈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구조를 잡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DB를 뭘 쓸까를 지금은 제가 막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잖아요. 뭐 오라클을 쓸 건지, 포스트그레 SQL을 쓸 건지, 마이스QL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JPA 구성이라든가 마이바티스라든가 이런 걸 다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네스만 잘 만들어 놔도, 그냥 대충 말해도 하네스를 다 읽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네스를 만드는 게 앞으로는 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초보 개발자가 왔을 때 이 하네스를 던져주고 이제 만드는 이 명령을 AI한테 내리면 AI가 이 하네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AI가 코딩을 하는 거라면 네, 이 하네스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코딩을 했어요. 이 AI 코딩을 안 하고 본인이 코딩을 했을 때 나중에 이 검증을 할 때, 하네스를 가지고 검증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하라고 하네스에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개발자도 그걸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를 하고 그대로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소스 리뷰를 할 때 이제 이거를 스크립트를 돌려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 보면 이제 네, 이 보면 이제 문서 테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하네스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는 이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검증하는 스크립트를. 그럼 그 스크립트를 돌리면 네, 하네스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실행해 달라고 하고요. 저 소스 코드 한번 볼까요? 소스 코드 보시면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하는 클래스인지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아까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다 뭐 하는 건지 다 설명이 되죠. 조금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주석으로 다 이게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되는 게 주석이거든요. 네, 주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어떤 걸 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석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참 좋고 남의 코드를 볼 때 아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내가 다 이거를 코드 이게 뭔지 다 알아야 되지만 지금은 요 위에만 읽어봐도 대충 제가 볼 때는 한 40~50%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뭘 하는 건지, 어떻게 호출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떤 걸 받아서 어떤 응답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아주 잘 들어간 거 볼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이 뭐, 지금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다 뭐 클로드를 써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하는데, 예, 돈 많으신 분들은 클로드 쓰시고요. 저처럼 그냥 가난한 직장인 개발자는 코덱스 쓰시면 됩니다. 코덱스가 네,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5.5 되면서부터 네, 아주 좋고 사용량도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코덱스는 웹에서 질문하는 게 공짜잖아요. GPT는 거의 무제한 공짜이고 그 클로드는 질문하는 것도 토큰이고 이 코딩하는 것도 토큰이고 해서 네, 질문하고 나면 뭐 한 4시간 이상은 손가락 빨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200도 뭐 써봤는데 똑같습니다. 네, $200 써도 저처럼 막 이것저것 막 쓰면 모자릅니다. 네. 제가 다른 회사도 가봤는데 예, 개발자 15명이 클로드로 코딩을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인이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코덱스를 추천드립니다. 코덱스는 웬만한 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200짜리를 쓴다? 거의 무제한 쓰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막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아니면, 네,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고요. 자, 일단, 웹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웹페이지, 다시 한번. 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이걸 열어보시면, 로그인 한번 볼까요? 로그인. 이건 스키마라는 게 있죠. 스키마를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다 주석이 다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개발할 때 만약에 로그인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스웨그에 들어와서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뭐 짐작으로만 알 수 있잖아요. 짐작으로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주석을 달아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스키마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트라이라고 해보면은, 네, execute 해보면은, 네,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 그리고 하네스는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네,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시면 된다. 네, 그리고 하네스의 구조는 뭐 제가 볼 때는 잡기 나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잡았을 때는 이 agent.md 파일을 먼저 만들고 .harnes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밑에다 다 놓는데 얘는 그냥 독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밑에다가 이제 harness engineering draft라는 걸 다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한 어떤 이런 이제 규칙들을 넣는데 뭐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권장되는 규칙들이 있겠지만 본인이 편하신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네스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코딩 규칙이고 그 다음에 이 AI가 조금 더 내 명령을 잘 따를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네스라고 뭔가를 이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AD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API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하네스라고 어떻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네스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알아서 하네스를 읽고 똑같이 작업을 해줍니다. 네. 한번 끝나면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잘 만드는지. 원래 이제 읽을 파일이 많으면 여기 이제 하네스에 관한 이 empty 파일이 쭉 뜨거든요. 쭉 뜨면서 이런 파일들을 먼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뜨는데 지금은 뭐 파일이 너무 간단해서 그런가요? 그런 멘트는 뜨지 않네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네, 있을 겁니다.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새로 만들어진 것도 불구하고 주석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코멘트는 없었지만 우리가 잘 제가 만들어 놓은 하네스를 읽고 얘가 예, 그대로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주석도 넣어주고 아이디가 존재 여부를 뭐 API를 반응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준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처음 만들 때는 그냥 주석 없이 쭉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디를 수정했다고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API를 만드실 때 저처럼 자바를 스프링부트 기반의 자바, 코틀린, 그루비를 이용해서 하시려면 이 인텔리제이도 유료 버전이거든요. 이거를 사셔도 되는데 굳이 뭐 이걸 사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프로젝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커뮤니티 버전으로 이거 여셔도 돼요. 그 기능들 없어도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거 찍으면서 단축키 사용한 거 보신 게 없을 거예요. 저는 단축키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단축키를 많이 알면 맥을 쓰던가 아니면 윈도우를 쓰던가 할 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축키를 거의 쓰지 않고, 네, 이제는 단축키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코덱스라는 또는 뭐 클로드라는 AI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축키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되고, 바이브 코딩 하실 때는. 그리고 하네스 어려운 게 아니다. 하네스 그냥 얘한테 하네스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필요한 규칙이 있으면 하네스에다가 적용해 달라고 하면 되고, 규칙을 넣은 뒤에 그 규칙을 다시 내가 코딩한 이 코드에 적용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하네스도 업그레이드하고 내 코드도 업그레이드하고 그 코드를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왜냐하면 바이브 코딩을 한다고 해서 이 코드를 읽을 줄 모르면 안 돼요. 뭐 개발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개발을 안 하신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도 나중에 혹시나도 뭔가 이제 이 AI가 코딩을 잘못했을 때 또는 내 의도와 다르게 코딩을 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제 대처하기도 쉽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석들을 다 읽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IT 용어라든가 아니면 이런 로직에 대해서 좀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간단한 하네스를 해봤지만 다른 여러 가지 규칙들도 하네스에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